두 분의 강연을 듣고 이제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답변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늘 저희 토크 콘서트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만 오늘은 좀 유난히 질문도 많으시고 그리고 의견들도 길게 내어주시는 걸 보면 아마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 안에서 걱정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강연 고맙습니다. 예. 네. 끝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바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두 분께 여러분의 질문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준성 원장님께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기간에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많은 학부모들께서 갖고 있는 고민이죠, 요즘에. 네. 이 질문이 매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예. 질문 저희 예상 질문 한 100개 중에 네. 못해도 한 30개는 이 질문과 관련이 있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네. 사실 지난번 학정지 강의 때도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오늘 한번 다시 또 역할극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요. 스마트폰 중독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설득입니다.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잔소리 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뺏어보려고 해요. 어떻게든. 네. 그러면서 이제 몸싸움을 하시는데 이런 방법들이 뭐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이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돼서.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몸싸움은 정말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쓰는 게 협박이에요. 네. 너 이거 하면 죽어. 뭐 이거 하면 뭐 못해.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거 말고 제가 그 핸드폰을 좀 이렇게 중단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그나마 비폭력적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도와주시는 스텝 선생님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저기 핸드폰을 계속하는 체격 큰 우리 청소년 역할입니다. 네. 제가 엄마예요. 예. 아빠여도 좋고요. 예. 일단 지시는 한 번만 합니다. 자, 스마트폰 너무 많이 했네. 자, 그만하자. 안 들어요. 네, 보통 이렇게 대답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보통 많이 하는 거는 이 답을 또 해요. 이걸 또 해요. 야, 그만하라고 했지. 그만하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뭐 하는 거야?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지시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살짝 방해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살짝 방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애가 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방해하는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약간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얘가 나 때리면 어떡해요? 네. 예,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로. 고수준 되시면은 한번 저희를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이씨 하고 화내면서 휙 던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고 갑니다.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집에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게 그나마 폭력은 좀 덜 쓰는 방법입니다. 네, 요걸 이제 저는 하게하기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청중들이 있었으면 지난 연기력에 박수를 주셨을 텐데. 이것 말고도 제가 예.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핸드폰을 그만하게 하는 방법 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까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중학생 되면 다 지우고요. 자기가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 와이파이를 조정하면은 뭐 12시가 되면 저절로 끝나게 하는 이런 방법. 그러면 이제 애가 옆에 집 와이파이를 끌어다 씁니다. 그렇겠죠. 강제적으로 하면. 그 옆집 찾아가서 좀 부탁을 해야 됩니다. 당신 걸 몰래 쓰고 있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버한 시간만큼 내일 시간을 이렇게 좀 깎고, 그다음에 이제 잠시 너무 심하면 잠시 분실 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고, 공신폰으로 바꾸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우린 계속해서 얘기하자. 그만하라고 했지. 그거에 정말 지시 반복하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같이 자꾸 들여다보면 예,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대답이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바로 넘어가야 저희가 시간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근하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사춘기에 접어든 중3 남학생. 점점 게임에 빠져들어 안 쓰던 욕설을 사용합니다. 게임하면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 통화하는 점을 못하게 해야 하는 건지 그냥 두고 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욕설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박준성 선생님께 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대답의 연장선상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청소년들이 과연 이 기법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시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또 금세 또 다른 어떤 그 자기네들만의 또 방식을 고안을 해서 부모한테 대처하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아이가 핸드폰을 왜 하지? 아이가 왜 핸드폰을 거의 몸과 이렇게 일체감이 돼서 침대 그 머리맡에도 아예 잘 때부터 아예 끼고 자고 통화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왜 그런지를 조금 이해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아이가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무조건 안 하게 하고 셧다운하고 뭐 와이파이 끊고 뭐 뺏고 아까 방해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전에 지금 뭐 하고 있어? 누구랑 이야기해? 카톡해? 누구랑 문자해? 아니면 게임하면서 지금 뭐 인터랙티브 게임하는 거야? 아니면 혼자 무슨 컴퓨터랑 게임하는 거야? 아니면 뭐 댓글 읽고 있는 거야? 유튜브 보고 있는 거야? 저는 그 아이가 정말 뭘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이가 영화를 보고 넷플릭스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언젠가 밥 먹으면서 추천한 넷플릭스를 얘가 또 엄마 말을 어떻게 귀담아 듣다가 이렇게 또 넷플릭스를 보고 있네. 뭐 그러면 뭔가 하여튼 간에 대화가 가능한 접점을 찾자는 겁니다. 아이가 그러면 엄마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뭘 하려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네.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저는 아이들이 그 게임하면서 애들하고 소통하고 또 아이 통화 자주 하고 그러는 거는 오히려 반가워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그 너무 혼자서만 지내거나 그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밖에서 친구들을 대면으로 못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배고픔 때문에 아까 강연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 이 디지털 어떤 세상이 돼버렸는데 부모가 그걸 못 따라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기 중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들어오시는 그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약간은 인기 영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요새 팬 미팅도 하고 또 요새는 입학 설명회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요새는 뭐 게임 세상에서 아이들이 거기서 만나서 온갖 걸 다 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부모만 몰라요.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컴퓨터 앞에 있으면 무조건 게임하고 있고 얘는 공부 안 하는 애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거기서 교류를 하고 있거나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부모가 게임도 좀 알아야 되고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 첨단 디지털 세상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늘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세상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셔야 애가 부모가 뭔가 말이 좀 통하는데 메타버스를 한다, 로블록스를 한다고, 제페토를 한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페토가 뭐야? 뭐가 팬다고? 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됐어 그러고 이제 애는 방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욕설을 하는 것도 저는 부모한테 욕설 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간에 욕설하는 거는 일종의 어떤 교류를 위한 일종의 연장 같은 거예요. 도구. 욕을 안 하고 대화를 하면 친구가 자기랑 같은 동질의 아이라고 생각해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동질감 형성을 위한 이 아이의 어떤 시도다. 저도 남자아이 둘을 키워서 지금 다 성인이 됐지만 네. 우리 아이가 진짜 존댓말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집에서는. 네. 그때 친구랑 통화할 때는 애가 완전히 딴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제가 듣고선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생존하려고 애쓰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욕설을 하는 아이에 대해서. 네, 네. 그렇죠. 교수님도 이렇게 점잖게 계시면 또 동창들 만나면 자자 이렇게 만나시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기는 한데 포노산 PS 저희가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강연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리마인딩 하신 것 같아요. 핸드폰만 잡으면 아이가 달라져요. 이 얘기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 한 번 더 이해하고 같이 한번 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시 박준성 원장님께 드릴게요.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스마트폰도 너무 심하게 하는데
비슷한 내용이네요. 압수해서 통제해야 할지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게 비슷한 이제, 내용인데요. 예. 네, 요게 아까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에 대한 답이었다면 네네. 이번에는 이거를 통제할 거냐 허용할 거냐 하는 질문들이 어. 또 꽤 많더라고요. 예. 이것도 한 10개 이상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걸 고민하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스마트폰 허용해 말어. 아니면 귀가 시간을 지금 바로 좀 이렇게 강하게 할 거야? 아니면 좀 허용해 줄까? 네. 아니면 뭐 학교를 지금 얘가 오전에 잘 안 갈라 그래. 계속 늑장 부린데 이거를 혼내서 가게 할까? 아니면 오늘은 좀 봐줄까? 학원 뭐 지시하는 거를 잘 따르느냐 아니냐? 지각, 공부, 용돈, 옷 뭐 사달라고 조르는데 이걸 사줄까 말까? 네. 마치 부모님들은 그날 순간순간이 다 그 선택의 순간에 기로에 놓여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그 선택을 괴로워하시거든요. 힘들어하시고 어떤 게 맞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 선택은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네. 부모님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대충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말들은 약간 좀 강해요. 통제 쪽이 강하고요. 네,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약간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거를 말씀하시는데 네. 그럼 저도 그 뭐 아까처럼 계속 통제만 하는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예. 바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이게 더 먹힐 때가 있어요. 네. 어느 순간은 이게 안 먹히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좀 더 강하게 해야 먹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이 아유 선생님 말씀은 좋은데 그게 진짜 어렵다 그러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운전하시거나 자전거를 타시거나 심지어 된장찌개 끓이시겠죠. 네네. 그럼 된장찌개 끓일 때 된장을 갖다가 많이 넣냐 적게 넣냐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냐고 맛을 봐요. 감으로 맛보면서 결정하시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한테 얼마나 강하게 통제할 거냐, 얼마나 허용적으로 갈 거냐는 그때그때 하면서 조절하시면 돼요, 수위를. 아. 그래서 자신이 해보시고 조금씩 수위를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네. 제 답이 틀릴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 방법이. 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A형의 친구들은 약간 강한 게 필요할 수 있는데 네. B형의 친구는 약간 허용적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균형을 그때그때 잘 찾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걸 우리는 이제 균형이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제가 이 두 번째 질문으로 픽한 겁니다. 네. 우리 아이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일단 예, 예. 중요할 것 같고. 힘든 애냐, 예. 약간 나쁜 애냐? 네. 예를 들면 아까 이렇게 내 얘기가 먹히지 않을 때 그래 그러면 같이 보자 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예 방향을 좀 돌려봤다가 때로는 돌려보기도 하는 거죠. 네네네 안 되면 뭐 그냥 내놔 뭐 이렇게 그렇게도 조금은 가게 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늘 아이 키우는 일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수위 조절을 그때그때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미리 받은 질문 중에는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청가다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15살 아들, 13살 딸, 8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막내와 둘째가 다툼이 좀 있는데 몸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가 둘째를 툭툭 치거나 다툼이 있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될지. 둘째는 오빠가 나한테 할 때는 그렇게 혼내지 않으면서 동생이랑 내가 그러면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막내가 어리다 보니까 은연중에 제가 막내를 두둔하나 봅니다. 형제 간의 다툼 중재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 어머님께서 본인을 약간 성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막내를 좀 두둔하나 봅니다. 음. 라는 것만 이 둘째 아이가 느껴도 반은 어느 정도는 먹혀요. 네. 둘째 아이가 우리 엄마가 막내를 두둔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진납세 하셨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째 아이의 서러움 같은 거예요. 저는 이 둘째를 샌드위치에 이제 그 속에 있는 네. 앞뒤로 그래서 그 진퇴양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빠라 그랬나요? 지금 예, 오빠는 큰 아들이고 큰아들, 또 자기는 딸이고 그리고 네. 막내 또 딸. 또 여동생이 생겼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제일 심리적 고통과 불안과 속상함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이 저는 막 고스란히 느껴져요. 네, 저도 약간 어릴 때 저는 둘째 딸이었는데 막내긴 했지만 둘째 네. 딸이었는데 뭐 그런 거를 잊고 그리고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둘째 아이들이 막내가 없어도 그런 느낌을 받고 치인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 어머님이 어쨌거나 동생이 생긴 이 아이한테
자기도 모르게 언니가 참아 그러고 있는지, 그리고 또는 오빠는 왠지 맞아들이고 그 둘째에 대해서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소홀했던 그런, 심리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없지만 네. 그 큰애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 셋째 태어나기 전까지 그 얼마나 충분한 사랑을 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를 충분히 느끼게 해줬는지, 그 기간과 실제로 그 어떤 충족감, 그게 됐는지가 굉장히 좀 다시 반문을, 이 앞에 계시다면 반문을 좀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어머님께서 질문의 말미에 제가 아무래도 막내라서 좀 두둔하는 거를 있긴 있는 것 같아요라는 네. 거를 저희한테만 말하지 말고, 엄마가 이렇게 너를 똑같이 사랑하지만 너가 그렇게 두둔하는 것처럼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느꼈다면 엄마가 미안해. 그렇지만 엄마는 우리 아무개 둘째, 이름이 뭐 아무개라고 하면 그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이 둘째 아이가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했던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아이는 그런 장이 마련됐을 때 생각보다는 그 잠깐의 그 뭔가 이 힐링이 이루어지고 나면 갑자기 의젓한 그 막내 아이의 언니로서 역할을 할 거고, 네. 오빠가 좀 툭툭 건드리고 그러더라도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할 겁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냥 오빠랑 정말 오빠가 밉고 동생이 너무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부모로부터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고 있고, 나는 여기 이 사람 오빠보다도 사랑 못 받고, 막내가 또 치고 올라와서 사랑 못 받고, 나의 설 자리가 없고, 나는 부모한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걸로 얘는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오해하지 않게 아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너가 얼마나 중요한 보물인지 우리 집에 그런 걸 느끼게 도와주면 아이는 오빠랑도 덜 싸우고 의연하고 동생한테도 정말 진정으로 배려하는 그런 아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좀 울컥하네요. 생각보다 요즘 TV 프로그램 많이 있으니까 관련된,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많이. 예, 우리 생각보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예. 부모는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아이랑 엄마랑 이렇게 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아무개야, 뭐 준성아, 너 엄마 아빠가 너를 뭐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너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럼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잘 맞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냥 낳았으니까 키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요. 네. 그럼 근데 또 거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놀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애가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네. 자기가 표현 안 해놓고 자기가 표현해 본 적이 없으면서 애들은 표현해야 합니다. 애 맞아요. 표현해줘야 돼요. 네, 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 챙겨주고 그러기만 하면 애가 사랑한다고 느낄 거라고 착각하는데 사랑한다고 표현해줘야 돼요. 네, 네. 그래야 알아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동생 태어나면 이제 자기는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표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뭐 그냥 좀 과장되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네가 안 태어났으면 엄마 존재는 의미가 없어. 너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네. 난 네가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 네 존재 자체로. 네가 뭐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고 네가 스마트폰 그만해야지 내가 널 사랑할 거야라는 조건부 사랑은 절대 안 돼. 근데 그렇게 협박하는 부모들 정말 많거든요. 네가 더 이상 스마트폰을 이렇게 오래 한다면 난 더 이상 너한테 사랑을 주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부모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렇게 정말 협박하시면 안 됩니다. 말썽 막 피울 때 그럼 미워할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는. 미워할 거라고 말하시진 않죠. 네. 뭘 뺏어버린다거나 굉장히 굉장히 아이가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하죠. 네. 너 그러다가 뭐 어디 다리 밑에서 뭐 깡통 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다는 너 노숙자 될래?
뭐 그런 네. 식의 표현이 바로 너를 버리겠다라는 네, 메시지예요. 너를 맞아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예요. 네, 저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네. 그게 가슴 응. 사랑하시거든요. 응. 그렇게 하면 깡통 찬다. 그 얘기가 아직도 그렇죠. 그 기억이 나요. 계속 저는 리어카 속에 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사과 판다 이런. 뭐가 네. 되려고 그러니? 네. 너 이렇게 게임만 하다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맞아요. 그러면 나 프로 게이머 될 거야. 이제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네. 프로 게이머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그럼 애를 또 무시하는 거예요. 프로 게이머가 아무나 뭐 되지 않고 그럼 누가 되는 건데 내가 왜 못 돼? 이제 애들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애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갑자기 우리 다 같이 공감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잠깐 저희가 재미난 그 댓글이 하나 있어서 전옥서님께서 아까 우리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공부하고 있어요라는 핑계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우리가 몰라서 네. 저기 속습니까? 알면서도 속아줘야죠. 예. 그래 믿어. 엄마는 믿어. 저는 그런 표현 많이 했습니다. 공부 안 하고 있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 전까지 분명히 애랑 채팅하고 있거나 스마트 SNS 하고 있는 거 알았지만 뭐 그래 그것도 공부니까 그래 공부하고 있다고 그럼 믿을게. 그럼 아이도 찔리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부담스럽네요. 믿어준다는데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또 좋은 굉장히 방법이네. 다양한 방법이 생각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언어 믿어라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전략을 쓰기도 해요. 못 본 척 지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먹힐 때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떨 때는 꼬치꼬치 해가지고 잘못된 거를 딱 따져가지고 보상과 제재 딱 걸어가지고 너 그러니까 오늘 컴퓨터 게임 못해. 딱 이렇게 가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네. 아니 굉장히 그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레벨이 있다는 걸 보시고 그 중에서 오늘은 뭘 골랐을까라는 거를 그날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조절해서 그 타입에 따라서 한 번씩 좀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 하다 모르겠다. 보면은 어떤 예. 아이는 이렇게 약간 강한 게 먹히는 애가 있고요. 네. 어떤 애는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더 먹히는 애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존중해 줘야 될 애를 윽박지르면 망하고요. 이 강하게 약간은 통제가 필요한 친구인데 다 들어주면 그것도 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좀 보시면서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예. 저희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긴 한데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서 유튜브로 질문 주신 학부모님들의 그 질문을 몇 개 뽑아서 또 한 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천근아 교수님께 먼저 드릴게요.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소화 빈뇨가 생겨서 하루에도 수십 번 소변을 누러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 가면서부터 예 빈뇨가 생겼다네요. 불안해서 그런 거죠. 아, 우리 뭐 이렇게 여행 같은 거 가거나 또는 시험 앞두고 또는 뭔가 하여튼 낯선 상황이 됐을 때 또는 긴장을 했을 때 평소에는 그냥 한 2시간 정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갔는데 직전에 한 10분 전에 갔다 왔는데 또 왠지 좀 가야 될 것 같고 가고 싶고 불안해지고 그런 어떤 요의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불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명백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가기 전부터 나타났던 것도 아니고 아마 그 아이는 그냥 제 예상컨대 네. 다른 상황에서도 있었는데 잘 이제 캐치가 안 됐다가 학교를 본격적으로 가면서 조금 더 많이 드러난 경우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다른 긴장감이나 불안도도 조금 높았던 아이이지 않을까 싶고 이제 저는 이런 경우에 어떤 훈련을 좀 시키라고 하냐면 네가 학교에서 갑자기 화장실이 막 가고 싶더라도 한 2번, 3번 정도 참고 그 다음에 간다면 네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줘. 엄마가 그 옆에 없으니까. 집에 같이 있으면서 컨트롤할 때는 좀 어느 정도 와 네가 긴장됐으면 누가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뭐 이렇게 다른 때 같으면 계속 화장실 가고 싶거나 그랬을 텐데 이렇게 2번, 3번 참고 지금에서야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방광의 그 역량을 좀 키워주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적응기의 빈뇨가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이제 소변을 뭐 지린다거나 뭐 팬티에 묻혀서 온다거나 그런 게 이제 대변까지도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긴장감이 그건 조금 선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슈퍼TV님께서 청근아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제 아들이 온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청 교수님은 우리 아이들을 좀 대변해주고 계시고, 또 박 원장님께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준성 원장님께 드릴게요. 방학 때 정말 수면 패턴이 바뀌어 버렸네요. 곧 개학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정말 많습니다. 낮밤이 바뀐 애들 정말 많고요. 이 코로나 시기에 밤에 내내 깨가지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고, 낮에는 당연히 졸립죠. 그래서 네. 자고. 이 습관이 되니까 이제 학교가도 이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엄마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행스럽게 청소년들은 그냥 그 상황이 되면 대개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학교를 가야 되면 그냥 가고요. 그러면 굉장히 학교에서 졸긴 하겠지만 그렇게 또 한 달 다니면 대개는 또 적응은 됩니다. 그래서 네. 예, 어머님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걸 좀 도와주시려면 네. 아직 한 1, 2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12시쯤에는 인터넷이 끝나게 하시면은 조금 그냥 할 게 없어요. 심심해요, 애들이. 네. 그래서 그냥 뒤척뒤척 하다가 그냥 잡니다. 아. 그래서 일단 인터넷을 끝나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자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네. 저녁에 억지로 자게 할 방법이 없어서요. 아침에 깨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면 문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낮에 못 자면 저녁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조금씩 시간을 천천히 땡겨주시고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는 다시 자지 못하게 얼음 세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은. 근데 이거 억지로 하면 아이랑 싸울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좀 우리 아이가 그걸 받아들인지 좀 봐가시면서 눈치껏 해보셔야겠죠. 네. 아, 그러네요. 보통은 잘하고 계속 불도 끄고, 쉽지 윽박도 않습니다. 지르는데, 그보다는 아침에 빨리 깨우는 게 예, 오히려. 정확하게 깨우고 계속 누워 있는 걸 방치하는 것보다 네. 아침에 이렇게 한 번에 확 일어날 수 있도록 창문 열고 그 다음에 불 켜고 얘가 좋아하는 테레비 틀고 시끄럽고 시원하고 네. 차가운 영하 5도의 바람이 싹 집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그대로 좀 두는 것도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학기 초에는 아직 네. 추워요. 그러니까 문 좀 열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너무 이렇게 재우는 거에만 집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튜브로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주셨고요. 천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아이가 집에만 있으니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해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가 집에만, 코로나 시대에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해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춘기의 아이들은 또 부모랑 같이 있는 걸 또 싫어하고 방 안에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게 많잖아요. 문 잠그고. 네. 참 어렵긴 한데요. 저는 아이들과 놀이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그래도 나가서 네. 뭐 좀 애들 좋아하는 놀이들 요새 뭐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렇게 찍찍이 붙여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야구 그 투수 그렇게 뭐죠? 네, 네, 뭐라 네. 그러잖아요. 캐치볼 같은 캐치볼 거? 같은 거를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공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운동을 또 싫어하는 애들은 또 그것도 먹히지가 않으니까 네. 저는 이제 큰 아이는 굉장히 정적인 아이고 둘째는 운동을 안 하면 뭐 난리가 하루에도 나가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애였어요. 둘이 너무 취미가 달라서 큰아이하고는 영화를 주로 많이 보고 네. 애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제가 봐주는 거죠. 어. 야, 오늘 이러이러한 영화가 눈에 그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좀 있다는데 솔직히 저는 본 영화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같이 처음 본 것처럼 하고 네. 같이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뭐 쟤는 저런다. 그러면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뭐 그럼 애가 또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의 그 마음도 엿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이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고요. 저는 아이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돌 그 옛날에 얼굴을 하고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서 외웠어요. 근데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머리만 가지고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야. 얘네들 그룹의 리더랑 얘네들하고 리더가 도대체 어떻게 되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아이돌 공부를 하려면 청소년들 찾아오면 아이돌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말이야 알 수가 없어. 그랬더니 엄마 그러지 말고 예능을 봐야 된대요. 아이돌들이 나오는 예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어떤 놀이, 접점,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둘째 아이랑은 데리고 나가서 주로 운동을 하고 놀았고, 큰애랑은 그런 영상 같은 걸 같이 보면서 상호작용 놀이를 많이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애가 어쨌든 방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어떤 유혹거리를 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자꾸 뭐 하지 말어라, 뭐 뺏고, 화내고 그러는 게요. 서로 이렇게 결국은 감정 싸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그러고 나면 후회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가능하면은 이제 좀 즐거울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자는 거죠. 우리가 힘든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콘서트를 하는 거니까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머리 스타일로 아이돌 열심히 외웠는데 다 갑자기 한 색깔로 염색하고 나와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일이 있었어요. 네. 네, 뭐 김경희님 가족끼리 보드 게임 좋아요. 예, 장덕님 요즘 아이돌 공부 중이에요. 예, 이해하고자 하면 어쨌든 그 접점이 조금은 있겠죠. 지금보다는. 네,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아, 더 많은 이야기를 좀 여기 질문도 많고 그런데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예.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나요? 한 분만 더, 예. 그러면 박 원장님께 들어온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아이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했던 얘기 있네요. 한 유형에 맞아지기보다 복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꼭 전문가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것 말고 부모가 판단을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참고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 강의를 아주 잘 들어주신 분이네요. 일단 훌륭한 네. 학생이십니다. 그 A유형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은 좀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B유형으로 얘기한 친구들은 겁이 많고 사람을 약간 꺼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이 있냐, 친구가 없냐 이걸로 구분이 가능하십니다. 예,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나중에 가는 코스는 결국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집에만 있게 되면 위험해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섞인 애들도 있어요. 근데 A랑 B가 섞인다기보다 A랑 C가 섞이고 B랑 C가 섞이고 뭐 이런 스타일이고요. A랑 B는 그렇게 잘 섞이는 건 못 봤어요. 예, 일단 좀 이렇게 술, 담배 뭐 이렇게 약간 논다 하는 이런 친구들은 A유형 쪽으로 많이 가고요. 하여튼 집 밖에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되게 주눅 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겁 많고 이런 친구들은 B용이라서 집에서 그냥 어머님이 가만히 살펴보시면 얜 어느 쪽이다 보이실 거예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섞여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둘 다 대처하면 되죠. 아까 아, A랑 C가 섞여 있으면 A의 대처와 C의 대처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아이의 그 성장 토크 콘서트를 주제로 두 분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얘기 나누면서도 정말 저도 참 아이 키우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니까 댓글로 감사 인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 여러분들 유튜브 설명란과 채팅 공지에 URL 주소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좀 더 좋은 토크 콘서트로 계속해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에 함께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 기프트콘을 드릴 예정입니다. 2022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